자, 안녕하세요. 번개맞은 뉴스의 라쿤입니다. 최근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에 제가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일 언급드렸던 종목은 이제 포스코 DX였습니다. 네, 종가 베팅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고, 오늘 이제 시세가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스코 DX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IT나 아니면 EIC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향 매출이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올해 안으로 계획을 세워지면서 최근에 이틀 전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이나 주봉, 일봉, 신고가 흐름에 이제 코스피 전 상장이라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1조 원 정도 되는 거래 대금까지 이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일에 이제 종가에서 뭐 마이너스 3% 사이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2차 매수가, 2차 매수가는 뭐 도달하지 않았죠. 네, 전혀 도달하지 않았고, 손절가는 한 18,000원 이탈시 아니면은 3거래일 내 의미 있는 상승이 없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래도 제 시나리오대로 바로 오후장 정도에 상당히 강한 주도주가 되면서 이제 포스코 DX가 현재는 시장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량이 1등을 차지했었고, 뭐 삼부토건은 계속해서 뭐 한 2, 3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 HBM 관련해 가지고, HBM이 뭐죠? 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을 거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순위가 껑충 네,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네,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월봉상 여기 이 16년간의 어떤 박스권을 뚫어줬었고요. 그다음에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상당히 뭐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적인 박스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아마 체결이 좀 안 됐을 것 같고, 그냥 여기 이 종가 베팅 자리, 네,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네, 1차 매수 내려오면 뭐 한 이 정도 가량이 이제 2차 매수 구간으로서 설정을 했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었고요.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가 베팅은 따로 하진 않았어요. 딱히 지금 시점에선 한번 시세를 지금 3일차 가량 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런 자리 있죠. 네, 내일 시장에 이제 필 에너지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필옵틱스란 종목이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눌리게 되면은 그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7일 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 이 필 에너지 청약에 16조가 몰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이 유효하다.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그리고 60분 봉상 어떤 플래그 패턴에 기반을 두고 여기 이 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7월 7일 종가부터 14,500원, 손절가는 14,000원. 14,000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라인일 거예요. 네, 이 라인. 이 저점 라인을 손절 잡고 했을 때 지금 23,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가량에서 이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이런 구간, 여기 꼬리 구간 보이시죠? 네, 이런 꼬리 구간이 좀 만들어지면은 아마 이 종목을 다시 또 모아가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타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악재나 아니면은 좀 금량처럼 막 확 밀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가량 터졌었고, 그래서 이런 데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눌렸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눌리지 않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타이밍이 더 매수 진입하기에는 종가로서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어떤 이전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도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밴드를 두고 변동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수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최근 오늘 나왔던 좀 큰 이슈가 있죠.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매출액을 6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한 목표치가 매출액이 한 4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조 원 대비 각각 한 51%, 36.4% 이렇게 큰 폭의 상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철강 사업을 하던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포스코 DX가 가장 큰 수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불어서 오늘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했던 건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차트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서 뭐 42만 4천 원 정도 가량이 될 것 같고, 네, 손절가나 뭐 2차 매수가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종가에서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잠시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죠. 네, 이런 구간에서 뭐 쌍바닥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 이 상단 구간들을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월봉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이런 밑단 이 꼭지점과 꼭지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단을 이제 붙이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2021년도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으나 지금은 이 저항 구간들을 뚫어냈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음 어떤 매물대까지는 열어두는 위치가 되었죠. 네, 이 구간. 원래 이 구간을 지금 저항이었는데, 그쵸?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 작용하는 영역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월봉상에서는 넘어가 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다음 매물대까지는 조금 열어둬도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지켜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은 이전에 이 종가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 꼬리 매물대는 아직까지 벗겨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가 부분 저는 종가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봉이 전일에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주가가 오전에는 조금 눌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뽑아주면서 저는 종가 베팅 관점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모멘텀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이전에 매물대라고 하면은 이런 데가 상당히 또 이제 리테스트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을 신고가를 가느냐. 이 종목은 뭐 월봉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방으로 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에 맞춰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고가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방으로 가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뭐 삼각수렴 이탈 전략이죠. 네, 삼각수렴 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삼각수렴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데서 추세 상방 이탈 나오고 리테스트 이후에 이런 데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 전저점 이 올라갈 때 흐름에 있어서 저점들이 있죠. 저점들. 그래서 전저점을 뭐 깬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이고 만약에 이런 데서 좀 지지를 받고 근데 여기를 또 이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딪힌다. 부딪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밀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최대한 본전 구간들, 본전 구간이나 아니면은 약간 손실을 감안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략이고 포스코홀딩스는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네, 매수 기회를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 들면서 이렇게 음봉까지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올라가 주던지 그러면은 뭐 포스코 DX만큼 움직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커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충분히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받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미친 척하고 나오긴 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꼬리가 좀 잘 달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변동성이 자랑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한 뭐 5에서 한 7% 정도 목표가를 세우고 종가 베팅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보는 종목들이 뭐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 뭐 금량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전일 상당히 그 음봉이 강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매물대에서는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그 트렌드를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아니면 의료기기 AI 쪽도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해운주들도 틈틈이 그리고 스레드 관련주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그리고 내일 필 에너지가 만약에 갭이 좀 낮게 뜬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높게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들이 이 수급이 분산이 되었을 때 눌렸을 때 그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좋아요나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그리고 그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번개 맞은 뉴스, 번개 맞은 전략서까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해 주시면은 지금 다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